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환입니다. 시의회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시민 과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부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 담당 김용선입니다. 부가평가 담당 김유인입니다. 세무조사 담당 김재학입니다. 징수 담당 최형범입니다. 지방소득세 담당 남인숙입니다. 세수입 징수 담당 이경선입니다. 세무행정팀 차석 이기형입니다. 부가평가팀 차석 함형기입니다. 세무조사팀 차석 민형기입니다. 징수팀 차석 정유임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차석 엄미영입니다. 세수입 징수팀 차석 장경주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비전과 목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과 주요 목표는 친절하고 신뢰받는 세정, 공평한 조세 행정 구현으로 정했으며 세입 목표액 1,106억 800만 원을 초과 달성하여 건전 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위해서는 납세 의무 성립 시 사제 안내문을 강화하여 납세자 편의를 향상시켜 나가고, 공평한 조세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균형 있는 개별 주택 가격 산정, 단류 세원의 지속적인 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과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0년도 주요 추진 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 세입 목표 달성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계속된 주택 안정화 정책 및 주택 과잉 공급 등으로 거래 감소가 예상되어 큰 폭의 세수 증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세의 경우 상반기 미소지음 아파트 4개 동 등 대형 건축물 준공에 따른 재산세 과세 물건 증가로 안정적 예산 목표 달성이 전망되고 있으나, 도세의 경우 불안정한 부동산 경기로 인하여 거래 감소가 예상되어 세입 여건은 2019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미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 세정 업무 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신뢰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공평한 세정 운영과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59억 2,200만 원 증가한 1,106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운을 살펴보면 지방세 중 시세는 전년보다 44억 6천만 원 증가한 439억 6,300만 원, 도세는 486억 4천만 원, 세수입 33억 8,900만 원, 부동산세 145억 6,600만 원, 국고보조금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산세 및 자동차세 부가징수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입 목표액은 19년도 대비
5억 3,900만 원 증가한 207억 6,600만 원으로 재산세는 115억 6천만 원, 자동차세는 92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과세 대상은 재산세의 경우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토지와 20톤 이상 선박이 되겠으며, 자동차세의 경우 우리시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125cc 이륜 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건축물, 토지 변경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철저한 정비와 소유권 이전, 말소 차량, 감면 대상 현황 조사를 사유 발생 시마다 철저하게 대장을 정비하고 부과할 때 카카오톡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납기내 징수와 세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평 가세를 위한 개별 주택 산정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재산 가액의 판단 기준이 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산정 방법은 대표성과 안정성, 계속성을 갖는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고시한 다음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 간의 도로 접근성, 이치, 형상, 고도 등을 비교하여 산정하고 가격 열람 및 제출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29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우리시 개별주택은 총 9,679호이며 이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은 527호이며 우리시는 한국감정원이 검증한 개별주택 9,152호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지역적인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탈루 은익세원 발굴 및 세무지도 강화입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주로 우리시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882개의 법인 중 12%인 10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와 현지 직접 조사를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년도 추진 실적은 부동산 매매 가격 가소신고, 건물 신축 가액 가소신고 등 60건에 6억 7,6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공부를 토대로 현장 확인 등을 강화해서 탈루 은익세원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총력 추진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세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2월 체납액 37억 2,300만 원의 50%인 18억 6,1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 13억 800만 원 시세는 13억 800만 원이며 도세는 5억 5,3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추진 수적으로 2월 체납액 32억 7,300만 원의 52.7%인 17억 2,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16억 3,700만 원 대비 5.3%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고지서, 독촉장의 정확한 손달과
징수 안내를 철저히 하고 세해 수입과 연계하여 주 2, 3회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 및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등 담세 능력이 없는 납세자의 체납액 결손 처분을 확행하여 차질 없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여 세수 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소득세, 주민세 철저한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입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는 전년도 대비 4억 2천만 원 증가한 1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추진 실적은 목표액 111억 8천만 원 대비 126.94%인 141억 9,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의 세후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로서 국세청 통보자료와 신고납부자료를 철저히 대사하고 특히 개인 근로소득세 신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세월이 탄류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금년도 적립 목표액은 2월 체납액 22억 8,400만 원의 40%인 9억 1,4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징수 실적은 16억 3,5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3억 6,800만 원 대비 2억 6,7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화, 문자, 안내문 발송을 정기적으로 동료를 강화함은 물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 상담을 병행하여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납부 동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시 채권 확보 및 체납자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세액 수입 담당자 직무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조세 채권이 일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0년도 신규 시책으로 2020년 시행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 신고 전환입니다. 기존에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부과 업무에 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지자체장이 처리하도록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지자체 신고 접수를 위해 필요인원 2명을 충원하였으며 국세, 지방소득세 언스톱 신고 처리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 세무서 중 한 곳만 선택 방문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접수 처리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종합소득세 5월 확정 신고 기간 중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세, 지방세 공무원 각 한 명씩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운영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종합면허시 2층 구 소상공인 지능공단 사무실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자체 신고 시행에 따른 신고 유형별 지방소득세 안내문을 4월 중에 발송하겠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 홍보하여 신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세액 수입 담당자 직무 교육 계획입니다. 신규 공무원의 증가 및 인사 이동에 따른 세액 수입 업무 담당자의 자정 교체로 업무 연속성이 결여되어 전문성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어 세액 수입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 등에 따른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액 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겠으며 세수입 부가 징수 실무 절만에 대한 교육 및 전산 시스템 실습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로 세수입 시스템 사용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한 정확한 부가 징수로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자료 관리 및 징수율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세무과 소관 우리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셔가지고 또 오자마자 또 자가격리 하셨죠? 아니면 저는 사무 출근했습니다. 바로 출근했어요. 예. 출근하셔가지고 또 업무 보고 준비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선희 의원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방원욱 의원님. 네. 김명길 의원님. 박상원 과장님 교육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 일단 부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요.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이제 과장님 부임하셨으니까 계장님들 가끔 이제 면담하다 보면 아침에 그 우리 그 세무과 직원들께서 민원인들 이제 전화 응대하시다가 보면 힘드신 부분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어떤 직원 뭐 울기도 하는 직원도 있고 항의성 전화가 이제 많이 올 텐데 참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직원들을 위해서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 시비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예. 이제 그 과장님 오셨으니까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항상 여쭤봤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2, 3년 사이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많이 공사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만큼 우리 그 시세가 이제 또 늘어나게 되면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재원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의존하는 재원, 이제 의존 재원이 좀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지금 이 내용에도 보면 시세와 이제 도세의 경우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시세가 증가는 되고 있고 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불안정한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거래가 감소되고 있고 그만큼 또 물량이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경기도 그렇고 시세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의존 재원이 그만큼 좀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참 관리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그 우리 시세 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시세 그 지방세를 관리를 하려면요, 그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네네. 예, 저희가 이제 그 이런 그 고층 아파트가 들었으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그이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갖고 누락되는 세운이 없게끔 네네. 해서 그 철저한 그 시세가 누락되는 게 없도록 그 자료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과장님 말씀대로 자료 관리 철저해서 누락되는 세금이 이제 방지하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우리 맞습니다. 시에서 예. 노력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뭐 질문할 내용이 좀 몇 개 있었는데 그래도 예. 과장님 부임하시고 이제 업무 파악을 뭐다 되셨겠지만 앞으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짧게 강정호 의원님. 예, 과장님 저 교육받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그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전 부서 직원들이 다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긴장하실 거 없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저번에 승진해서 교육 가신 분들 중에서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바로 그 부서의 과장이 되신 경우가 이제 신성장 사업과장님하고 세무과장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업무의 연속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속초시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만큼 그동안 노력하신 만큼 앞으로도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뭐 업무 보고 내용에는 없지만은
오늘 우리 본회의 때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예. 이 내용 중에 보면은 2020년도에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관리 1명과 세무 그리고 문화예술쪽 1명 이렇게 해서 이제 증원 계획이 있는데 이 세무 쪽이 그러면 납세자 보호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납세자 부분. 그러면 지금 그 우리 가자님께서 이제 계장님으로 여기 배석하실 때도 회의 때 몇 번 나온 얘기가 우리 시민들 즉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관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몇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언제쯤 그럼 배치가 되는 거죠? 지금 그 뭐야 올해 하반기쯤에 배치가 돼. 하반기쯤에. 예. 하반기라면 언제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다. 그 6월달 7월 인사에 혹시 있지 않을까. 아. 예. 이제 그 납세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제 납세자 보호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다 빨리 배치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더 유익한 것인데 예. 이제 오늘 뭐 인사부서에서도 이제 이런 안건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받았으니까 예. 납세자 보호관이 하루빨리 배치가 돼서 우리 속초 시민들이 세정 업무와 관련된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 담당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자치행정과하고 많은 좀 교류를 하셔야 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많이 전달을 예.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명길 의원님 시세 확보 방안에 대한 주문을 하셨고 자리관리 철저를 통해서 누락 지방세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지방세 누락분이 지금 뭐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상되는 금액들이 평균 얼마 정도 된다고? 지금 파악을 그거는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 해마다 이제 그 탈루 운행세원에 대해서 그 세무 조사를 합니다. 네. 예, 근데 금액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 정확히 나오는 건 없고요. 네. 저희가 이제 목표액을 이제 설정합니다. 1년에 연간 목표액을 한 6억 정도 설정하고 저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탈루세액이 6억 정도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가요? 이제 이제 가서 신고 탈루 세우라는 게 이제 그게 완전 누락된 게 아니고요. 신고를 했는데 가서 신고, 이제 장부가액을 좀 덜 신고했다든가. 그러면은 네. 지금 자료 정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누락되는 분들은 지금 전혀 파악할 수는 없는. 아니, 그렇죠.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고 그렇죠. 저희가 해마다 이제 그런 이 기존에 이제 만약에 올해 작년에 신고했던 신고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정호 의원님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이 돼서 증언을 통한 우리 시민들의 납세에 대한 민원 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납세 관련 업무가 향상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달라는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빨라야 7월이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7월에 인사 나면은 바로 배치가 되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7월달에 빨리 7월입니다. 저희가 예. 정확한 날짜는. 그죠? 예.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예,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직원분들하고 뭐 뜻맞춰서 여태까지 일해 오셨으니까 네. 네, 같이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10쪽에 보면 이제 지방 소득세와 주민세 부분에 대한 이제 추진 실적과 목표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세입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19년도 이제 추진 실적을 보면 징수액이 목표액 대비 이제 한 26.94%나 높았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2020년 다음 해를 잡을 때 당초 예산 목표액이 아닌 징수액을 좀 기준으로 그 목표 설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죠? 이게 이제 그 일반 그 재산세하고 네. 이런 보유세하고 틀려 갖고 네. 이런 지방소득세는 이제 이 법인 소득에 대한 부분이나 네. 그 세무세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징수하기 때문에 네. 그 목표액을 이 목표에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양도 같은 게 이제 좀 들리다 보면은 양도 소득세가 줄면은 지방 소득세가 줄면다. 같이. 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새처럼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줄 수가 있고 또 이제 법인이
이 경영이 좀 부실하다 보면은 네네. 또 법인세가 소득이. 줄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음, 또 수치를 네. 매년 이렇게 맞출 수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목표액을 이제 그 당초 예산 목표액 연초의 부분을 중심으로 예. 잡다 보니 사실은 전년도 그 징수액에 한참도 이제 못 미치는 이런 상황들에서 이 부분을 보면 그래서 이제 목표액 대비 또 징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네. 부분으로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약간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이런 올해부터는 네. 그 최대한 좀 이렇게 그 이 목표액을 좀 네. 높게 잡으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런 걸 전 이게 이제 그 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불안정하다 보니까 참 목표액 왜냐면 잘못하면 이 목표액이 미달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국세에서 이 법인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이 경쟁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럴 때는 가원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좀 또 세입이 확 줄 수도 있고 그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시정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여쭤보면 이제 구쪽 그 체납액 징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구쪽에는 지방세 체납액의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고 11쪽에는 이제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 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이 적극적인 어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총력을 하시고 강화를 하시고 하는 거 있는데 이런 행정에 눈물은 있는지를 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지방세 저희가 이제 세부서니까 네, 또 이런 그 이 뭐 납기내 징수도 중요하지만은 네, 또 이런 체납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저희가 자료 분석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거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생계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네, 거기에 맞게끔 네, 이런 분납 같은 걸 유도해갖고 이렇게 좀 무리가 안 가게끔 그렇게 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의 그 각 과별로 네. 일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 마다마다 이제 활동들을 하시게 되는데 세무과에서는 가장 친해야 될 과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생활이 공공한 상황으로 되거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어려워지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환경적 변화가 개인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내고 싶어도 내지를 못한다든가 그 자동차가 있어야지 또 뭐가 되는데 자동차가 또 네. 영치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이제 징수를 해야 되는 세무과의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시민은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상습, 무재산, 뭐 담세 능력 없는 납세자들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게 1차적으로 세무과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랑 이분들에 대한 명단을 좀 한번 넘겨드려서 행정적인 어떤 긴급복지라든가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공공 일자리의 부분에서 좀 우선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나 정보 제공을 서로 좀 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제 이게 이제 그 이 재산 무대산이라는 게 뭐 갑작스럽게 이제 사업이 이제 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없습니다. 없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체납액이 많은 거는 이제 이 소득세야 네. 이분들이 이제 타지에 살다가 주소만 속초로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분들이 그 대부분에 많습니다. 사실상 체납액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는. 근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갖고 네. 1억이 나올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 쪽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서로 업무를 네. 연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꼭 좀 부탁을 예,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여간에 뭐 징수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지만 제가 눈물이 있는가라고 예, 말씀을 예. 드렸듯이 예. 행정은 그 모두 다를 같이 보듬고 가자라는 부분이니까 과의 정책들 간에 서로 좀 연결되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어떤 정보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유혜정 의원님 우리 체납액징수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납부 능력이 없는 시민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과 연계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달라 그러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나 우리 동복지센터에서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 납부를 못 하시는 세대들은 3번인가 2번인가 납부를 못하면 직접 방문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을 하거든요. 지금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연계선상에서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세입 목표 기준 설정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네, 과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전문직 세무에서 올라오셨으니까 또 세무과에 대한 또 사항도 잘 아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원을 발급을 하고 또 징수를 하고 이러니 민원인과도 굉장히 가깝고 또 민원의 쓴소리도 많이 듣고 그러느냐고 고충이 많으시죠. 근데 뭐 민원이 여러 분류 있는데 아주 저희가 친절하게 최대한 친절하게 잘 네.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시민으로서 이제 자동차세 카카오톡은 정말 잘 돼 있고 예. 주민세도 잘 돼 있습니다. 어쨌든 요새는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미처 내지 못하니까 미리 알림톡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들은 세금을 잘 내고 잘 쓴소리도 잘 안 합니다. 알아서 내고 그렇죠. 이제 탄류, 은닉 재산들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은닉한 거를 어떻게 하면 발굴을 할까 이런 게 우리 이제 세무과의 직원들의 고충인 것 같습니다. 법인 관리법인이 저희 관내에 882개가 있으니까 예. 네, 그 중에 이제 12%만 이제 조사 목표를 잡고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럼 이제 12%된 거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방향을 잡습니까? 예. 그러니까 106개 법인 중에서 네. 이제 이게 106개 법인이 전체 조사 대상이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법인이지만은 이제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이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법인을 빼고 네. 이제 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 네. 그런 법인을 추려서 네. 1,000만 원 이상은 도에다가 이제 의뢰해서 네. 도에서 이제 이 법인 조사를 하고 네. 네. 그 외에는 저희가 하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법인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인세, 그러니까 국세와 밀접한 관계잖아요. 국세의 10%가 이제 주민세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제 국세도 못 내면 이 꼴로 이제 지방세도 같이 못 내는 경우가 하다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네. 국세를 냈는데 지방세 안 내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의 법인들은 그런 법인이 거의 다 냅니다. 지방소에서.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이제 속초가 또 저희가 이제 안 좋은 광경을 뉴스에서 많이 보죠. 세금 탈루하면서 아주 뭐 정말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방이고 적기 때문에 우리 또 세무 공무원들께서 충분한 조직을 이용을 하면 발굴이 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더글래스 병원의 합동 세무조사를 2019년 6월에 했네요. 예. 네. 어떠한 조사가 여기서 걸렸나요? 여기 이제 이 도하고 이제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이 법인이 분할을 하면서 네. 장부가액을 누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장부. 예, 장부가 누락이 돼서 추징을 했는데 네. 지금 이거 조세심판원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예, 여기 어쨌든 판결 여부에 따라서 지역에서 네. 크게 하는 기업체일수록 네. 철저하게 네, 세무조사를 해 주십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간에 저희 이제 기획 세무조사라는 건 이제 대형 건축물 내지 가설 건축물 내지 외부 물자가 들어와서 저희 이제 그 지방에 이제 그 건축물을 하면서 이제 세원이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방세가 우리가 받아야 할 거는 꼭 받아야겠다. 그렇죠. 저희 그 모든 생활 기반을 내주면서 그 지방세를 철저하게 못한다면 저희 또 선량한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또 반대급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초절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예.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탄류세액을 한 연간 6억 정도 받아들인다 하니 예. 좀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예. 개별주택 가격 산정도 예. 정말 착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공평성 있게 잘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개별주택 가격 산정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기업 규모가 큰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 은닉 재원이 있는지 철저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주문이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과장님, 지금 우리 코로나19 전국에서 뭐 재난 기본 소득이니 뭐 저기 긴급 구호 자금이니 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전주시 같은 경우도 주고 광역단체에서 주고 하지만은 우리 속주시 같은 경우는 뭐 재정 여건이 그 정도는 되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저희는 그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아니, 도화가 그래서 저희가 뭐 구호 자금이라든지 기본소득 개념의 뭐 자금을 시민들한테 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뭐 세금 감면,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논의가 된 적이 예, 있나요?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되고 있나요? 예, 그 강원도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죠? 저희가 이제 그 소상공인하고 그 착한 업소, 예. 그럼 이제 확진자나 이제 뭐 경리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업소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하고 예. 그 18개 시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방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만간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선정 기준이 또 사회적으로 또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예. 제일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에 누군 대한 누군 안 해주고 이런 예. 문제가 또 제2, 제3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